네, 매수냐 매도냐 그것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문자번호 샵 2034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고민되시는 그 종목 그리고 매수가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또 냉철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LG전자 네. 12만 7천 원에 20%입니다. 12만 원대에 들어가셨는데 네. 지금 주가가 오래됐습니다. 네, 최고를 이제 밀리고 있어서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이걸 같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팔아야 되나 아니면 가지고 가야 되나 뭐 고민이 많네요. 네, 우리 시청자분 많이 고민되셨을 텐데 빠르게 네 분께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LG전자 오늘 정말 많이 밀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네, 아쉽게 좀 부정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네요. 사실 오늘 목표 주가 하향 레포트가 나오면서 큰 폭으로 밀렸는데 LG전자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아니 이게 웬일이야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 네. 이화진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뭐 지금 손절해야 될 타이밍일지 좀 더 기다려 볼까요? 오늘 좀 굉장히 많은 노이즈에 대한 루머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뭐 네. 수급적인 이유로는 뭐 투심에 대한 선물 쪽의 이슈도 나왔지만은 물론 이게 확정적인 답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오늘 들은 거는 전장 사업을 분할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슈가 나왔었는데 왜냐면은 LG전자는 물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야 이제 특히 유럽향에 있는 가전 제품들 특히 프리미엄 하이엔드급은 잘 팔려서 3분기 실적은 그나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4분기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이유가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가전 수요에 대한 부분이 4분기 때는 3분기 때보다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영업적인 손실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하나둘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회사의 조금 미래 성장에 대한 먹거리가 전장 사업인데 물론 빠지니까 이런 이슈들이 시장에서 좀 루머로 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전장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최근 멕시코 법인을 통해 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뭐 GM이나 이런 전장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출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지금 자동차에 대한 판매 대수나 이런 부분들이 자꾸 추가적으로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조금 시장에서는 LG전자가 전자 사업이 뭐 올해 흑자를 좀 기대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그런 시간이 조금 지연될 수 있다는 측면이 시장에는 이런 투심 자체가 어떤 수급적인 요인에서 먼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3분기 때처럼 어느 정도 서프라이즈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시장 자체로서는 3분기는 뭔가 운이 좋았다. 4분기는 아무래도 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가전사업 특히 유럽 쪽에 대한 흐름도 조금은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런 노이즈가 하나둘씩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수급적 요인이 당분간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LG전자 하면 전장 사업이 실적을 이끌고 있다라는 맞아요. 이야기 굉장히 많았었는데 뭐 전장 사업이 없다면 뭐 팥없는 찐빵일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참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분이 긍정을 주셨잖아요. 네. 우리 김병진 매니저님께도 여쭤볼게요. 뭐 지금 리포트 목표 주가 하향 부분에 있어서 오늘 밀린 게 과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네. 좀 받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LG전자라는 또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파는 것보다 조금 더 주가가 안정이 됐을 때 파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긍정을 드렸고요. 단기간에 주가는 좀 계속해서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뭐 내년이나 뭐 내후년이나 뭐 아직 뭐 간 건 아니지만 전망 자체가 약간 불확실성하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분할 같은 경우에는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 대주주 지분율이 한 33% 정도 되는데 일단은 그거는 가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도 사실 좀 부정적인 부분이죠.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비용이 또 증가했고 또 마케팅 비용도 요즘 증가했다는 소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고 당분간은 주가가 좀 크게 반등하기는 어렵다라는 점은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장기적인 플랜을 좀 봤을 때 그래도 9만 원보다 좀 올라왔을 때 주식 판매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지선을 한번 본다면 한 8만 원대, 한 8만 5천 원 정도 선을 이탈하면 저는 그때는 좀 약간 이건 위기감을 좀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고 또 이제 좀 어느 정도 선을 다져간다면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파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긍정을 드린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호두빵님께서도 저희 남편에 비하면 매수가가 아주 양호하네요라고 이렇게 아이고.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 네. 우리 전화 주신 시청자님과 또 호두빵님 모두 LG전자로 수익 챙겨가시길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JCN 시스템, 아,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5,390원에 10%입니다. 아, 최근에 들어가셨어요? 예, 아, 어저께 들어갔는데 오늘 그냥 많이 빠지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5%대로 하락을 해서 우리 시청자님 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특별하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네, 가상화폐 관련주고 뭐 또 드론 관련주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갑자기 빠지니까 왜 그런가 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뭐 드론, 뭐 맞아요. 가상화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네. 네 분 통해서 어떤 모멘텀 가지고 있는지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과연. 네. 한 분만 부정, 나머지 분들은 긍정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긍정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이화진 과장님이 긍정 들어주셨는데 뭐 아무래도 매수가가 크게 차이가 안 나서 좀 기다리면 매수가 위로는 좀 갈 수 있을까요? 사실 JCN 시스템은 항상 이게 엔비디아 관련 이슈로 항상 얘기가 나왔던 종목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드론 관련 이슈로도 한번 그냥 스쳐 지나가다 이제 본 정도가 좀 다이긴 한데 결국에는 최근에 아이크래프트도 이런 엔비디아 관련 이슈로 한번 상한가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시장의 키를 쥐고 있는 거는 뭐 엔비디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 JCN 시스템도 이런 관련해서 이런 차후에 뭐 내년 상반기나 이런 흐름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물론 저도 이제 JCN 시스템을 알고 있는 건 이제 그래픽 카드나 이걸 만드는 회사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기억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엔비디아를 통해 가지고 그 관련 유통이나 이런 관련 이제 파트너사로 여러 번 해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이크래프트처럼 관련된 엔비디아와의 이런 파트너사에 대한 부각들이 하나둘씩 계속 나올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일단 가격대가 사실 뭐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였던 부분이고 워낙 이제 이런 테마성에 대한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좀 길게 가지고 간다는 거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엔비디아 관련 이슈로 인해 가지고 뭐 올해 6월이나 올해 작년 한 12월쯤 때처럼 급등이 한번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한번 털고 나오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장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조 본부장님의 부정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뭐 그렇게 매수가 괴리가 크진 않는데 추가적인 뭐 하락도 염두에 둬야 될까요? 이게 단가 때문에 부정을 드린 건 아니고요. 일단 이 종목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정말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뉴스가 나왔을 때 반짝 올랐다가 또 급락 나오는 이런 형태를 계속 보이고 있어요. 물론 엔비디아 파트너사라는 이슈로 이제 뭐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변동성을 보이긴 하는데 사실 여기가 OEM 하는 업체인데 OEM 같은 경우는 그냥 받아서 만드는 거고 자체 개발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그 그래픽 카드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OEM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파트너사는 맞는데 이게 관련해서 저는 뭐 사실 그렇습니다. 왜 엔비디아가 뭐 한다 그러면 여기가 왜 움직이는지 저도 잘은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이슈와 뉴스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인 것만큼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좀 주의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부정 의견을 드렸고요. 사실 뭐 이제 앞으로 뭐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AMD에서 뭔가 한다고 하니까 이제 엔비디아 주가 빠지는 이런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사실 엔비디아가 주가가 많이 올랐기도 했고요. 피로도가 좀 쌓여 있다라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JCN 시스템 같은 경우는 본인 그 자기 회사의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걸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에서 뭐를 한다, 뭐 여기서 뭘 한다 이런 뉴스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등락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봤을 때 부정 의견을 드리고 싶고 뭐 앞으로 이제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낙관적으로만 보시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외부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인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하시고 차라리 지금 손실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정리를 하신 다음에
오히려 실적 모멘텀이 있고 좀 이렇게 경기 방어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종목들,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기 둔화 이슈 속에서도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겠다. 그래서 종목 교체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을 좀 공통적으로 해석해 보면 뭐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인 것 같다. 또 등락폭도 심하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 다음 시청자분의 상담도 바로 도와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2,100원에 30%. 3,100원이요? 네, 아, 30%. 비중이 좀 많이 들어가셨네요. 네, 네, 최근에 좀 계속 빠져서 시청자님 걱정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혹시 어떤 이슈 때문에 들어가셨을까요? 네. 앞으로 뭐 전망이 좀 좋다고 그래갖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했었죠. 네, 네 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아, 종목들이 계속 한 분만 부정을 그러니까요. 들어주시네요. 네. 그러면 일단 또 긍정부터 들어볼게요. 네. 이지은 본부장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전망이 좋다고 들으셨다고 하시는데 맞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삼성에서도 미래사업기획단의 이제 뭐 자동차, 자율주행 이쪽으로 또 좀 집중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물론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진짜 상용화가 돼서 모든 레벨 4까지 되는 것까지는 시간이 분명히 걸릴 거지만,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금은 레벨 2까지 뭐 3 이런 것들은 약간 저는 부품사들은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솔루션 전문 기업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추후 진짜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오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저는 좀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 의견을 드렸고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최근 계속 좀 밀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2,750원, 60원 이 선을 계속 터치를 하고 반등이 나왔던 게 최근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내년 갔을 때는 저는 오히려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라던가 이런 쪽 신성장 동력에 대한 종목들의 탄력이 다시 한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긍정 의견을 드렸고요. 비중을 더 늘리진 마시고 일단은 좀 지켜보시면서 반등 탄력 이후에, 그리고 지금 보면 비중도 30%가 있으시기 때문에 매수가를 봤을 때는 충분히 수익권으로 빠져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홀딩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율주행 자체는 내년에 뭐 성장성이 좀 담보되어 있는 섹터긴 하니까요. 네. 그런데도 부정을 들어주신 분이 계신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뭔가 전망이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하다라는 의견이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매니저님? 네, 자율주행 테마 자체는 24년도에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미국에서 뭐 리포트가 나왔는데, NXP가 이제 자율주행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거든요. 네덜란드 기업이고, 그 NXP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어요. 2024년에 굉장히 좋을 거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부정을 드린 이유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자율주행 시장이 개화할 때까지 좀 약간 실적도 잘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테마가 뭐 최근에는 뭐 사우디 테마로도 엮였다가 약간 그런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그게 연결이 되는 회사인가라는 부분도 조금 의문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GM이 또 자율주행에 대한 실험을 중단하고 관련 비용 지출을 줄이겠다는 소식이 최근에 나왔어요. 굉장히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2024년에 굉장히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까지 가격 변동성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요즘에는 뭐 칩셋 미디어라든가 텔레칩스라든가 그런 대장주가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그동안 자율주행 관련 종목으로 많이 연관이 되면서 상승세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큰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래에 이제 뭐 텔레칩스라든가 뭐 칩셋 미디어 이런 종목들 갈 때 주가가 좀 못 따라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플하게 지지선 이탈하는지 보시면서 전략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라면은 2,70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볼 것 같고요. 2,700원에 이탈하면 비중이 30%나 되시기 때문에 2024년에 좋아진다라고 했는데 이게 24년 말에 좋아질지
좋아질지, 초에 좋아질지, 중순에 좋아질지 모르잖아요. 그때까지 기간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손절 라인 좀 명확하게 두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한 3,200원에서 3,400원 선을 잡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긍정 그리고 부정 의견 들어봤으니까 우리 시청자분 너무 걱정 마시고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 종목도 이렇게 꼼꼼하고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 메시지 샵 2034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셔도 저희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는 문자 상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시청자분께서는 MI 큐브 솔루션을 갖고 계십니다. 네. 38,950원이라고 하시는데 최근에 정말 많이 밀렸어요. 그러니까요. 뭐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지난 8월에 상장했는데 공모가가 12,000원인데 네. 공모가도 지금 이탈한 상태이고요. 뭐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 뭐 잘 나가는 종목들 많은데 이렇게 계속 밀리면 밀리는 종목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고점대에 지금 들어가셨어요. 네,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네 분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MI 큐브 솔루션 어떻게 봐야 되는지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반으로 네. 나뉘어졌네요. 지금 저점은 다진 건지 이지훈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주가가 진짜 많이 빠지긴 빠졌거든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이랑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일단 정부에서도 계속 정책적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저는 스마트 팩토리 시장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조사 기관 업체에서도 2026년까지 매년 11% 정도의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관심을 못 받고 있다 보니까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굉장히 소외된 느낌의 종목이긴 한데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저는 이미 빠질 대로 거의 다 주가는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의 하락이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많은 상태가 아니라고 하신다면 이왕 기다리신 김에 조금 더 보유하고 보시다 보면 지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라든지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수급이 돌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좀 기대를 해보면 여기까지 또 수급이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조금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긍정 의견을 드렸고요. 비중이 너무 많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지금 좀 답답한 마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줄일 수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홀딩하고 계시면은 분명히 지금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앞으로 필요하고 지금 성장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 보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스마트 팩토리 부분 쪽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던데 네. 부정 의견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맞습니다. 이화진 과장님께서 부정 들어주셨는데 네. 이지훈 본부장님께서는 그래도 지금 뭐 주가 저점은 다져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는 게 나을까요? 일단은 뭐 본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이제 맞고 지금 결국에 주가가 계속 빠졌던 거는 기간 수급이 계속 이제 빠지고 있죠. 8월달, 9월달, 11월달 이게 보호 예수가 다 풀리게 되면서 기간에 대한 그 수급이 계속 나오고 있고 마지막으로 2월 2일까지 이제 보호 예수 물량이 팔리는데 이게 한 23만 주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게 보호 예수가 풀리면서 이제 계속 주가가 이제 빠져왔던 흐름이 본 사업에 대한 이슈보다는 어느 정도 좀 수급적 요인에 좀 빠져왔다는 측면. 뭐 이제 12월이니까 어느 정도 한 2월 달까지에 대한 그런 뭐 악재에 대한 뭐 수급이 좀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반등은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 수급적 요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빠져야 할 보호 예수 물량, 락업 물량이 좀 남아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보호 예수 해제일 꼼꼼하게 잘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 문자도 도와드릴게요. 다음은 7091님이신데 현대로템을 들고 계십니다. 비중이 좀 높으세요. 40%고 매수가가 32,251원이라고 하십니다. 현대로템 최근에 그래도 이슈가 좀 있었는데. 맞아요. 최근에 그래도 잘 올라오다가 오늘 또 2%대로 하락해서 걱정이 참 많이 되실 것 맞아요. 같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그래도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인은 도통 안 사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네 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그래도 긍정적인 의견. 긍정이세요? 네, 올긍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또 방산 얘기해 주셨는데 네, 당황했습니다. 임지은 본부장님 네. 방산 좋다고 하셨는데 내년에도 무슨 또 일이지? 수출이 네. 많이 된다라고 하던데 그럼 이조 본부장님께도 여쭤볼게요. 네. 본부장님도 뭐 방산주 긍정적으로 보시나 봐요. 네, 지금 수주잔고가 이제 내년 매출로 이제 합계가 되면은 실적에 대한 개선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뭐 골드만삭스에서도 좋은 말을 했고, 근데 뭐 그거 말만 듣고서 이게 좋다라고 가져가시라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 어쨌든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기 둔화 이슈가 가장 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수주잔고가 실적으로 연결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님 이제 폴란드 방문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지금 물꼬가 추가로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방산주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방산주는 이제 내년은 저는 경기 방어적인 성향을 좀 띄워주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경기 둔화 속에서도 그리고 또 내년에 선거대이잖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다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럼 아무래도 선거가 있게 되면은 이제 후보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일단은 국방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얘기가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뭐 선거 이후에 뭐 국방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이런 것들을 다 겪어왔기 때문에 새롭게 선거에 나가서 당선되고자 하는 후보자들이 아무래도 공약에 대한 부분을 이런 방산 쪽은 분명히 걸 것이고 그거에 대한 예산 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방산주들은 계속적으로 매출이나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가져가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비중이 좀 크시기 때문에 평단가 위로 올라오시면 절반 정도 비중 덜어내시고 나머지를 더 보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분 모두 이렇게 방산주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지가 참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희 앞서서 뭐 ETF, 방산 ETF가 최근에 뭐 수익률이. 10% 넘게 올랐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김병진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로템이 좋은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방산주 아직 안 오른 종목들도 좀 남아 있을까요? 저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폴란드 2차 계약이 나왔잖아요. 그게 3조 규모 정도로 나왔는데 1차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조 정도로 했고 2차도 이제 3조 규모로 했는데 요번에 구매를 한 거는 조금 독특해요. 이번에는 뭐 포라든가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전차나 이런 K2 전차나 이런 걸 판매를 하잖아요. 요번엔 포나 뭐 155mm 이런 이제 포탄 관련된 부품들을 좀 많이 사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실제 수주도 그렇게 이어졌고요. 그 부분이 뭐 나중에 뭐 우크라이나나 뭐 지금 이제 분쟁이 많고 있는 뭐 이스라엘이나 이런 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은 수주가 당장 나온 거는 뭐 이런 포탄 쪽 이쪽이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방위비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서 전체적인 그 방산주 다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LIG 넥스원이라든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쪽 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로템도 저는 계속해서 좋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주 전반적으로 저는 다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탑픽을 딱 하나 뽑는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주 관심 있으신 분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흐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문자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럭키 배원님께서 유튜브 채팅창에 현대백화점 궁금하시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72,000원이고요. 비중은 23%. 요즘 백화점들 안 가시나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어요. 최근에 백화점을 가도 줄을 좀 잘 안 서고 사람이 많이 없긴 하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뭐 오픈런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조용한 것 같아요. 네. 유통업계들이 참 잠잠한 것 같은데. 그래서 현대백화점의 주가도 정말 롤러코스터처럼 올라왔다가 정말 많이 내려왔는데 네.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네 분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현대백화점에 대한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네,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긍정 의견이 있어서 그러네요.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부정 의견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네. 이화진 과장님 부정 들어주셨는데 네. 현대백화점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는 게 나을까요? 지금 수급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그러게 일단 연기금이 거의 한 달 넘게 계속 꾸준하게 매도세로 좀 일관하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고 네. 물론
최근에 더 현대서울 그 지점 자체로만 연간 올해 한 해만 이제 1조 넘게 번 거는 그 역사상 최단 기간이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글로벌 전반적으로 최근에 소매 판매도 계속 꾸준히 둔화되는 모습에 이제 꺾이는 모습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타겟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이 좀 꼬꾸라지는 이제 모습이 나왔다면, 과연 이 4분기 실적, 물론 블랙 프라이데이 때 얼마만큼 매출이 더 많이 나온지도 여부도 중요는 하겠지만은, 이게 더 현대 서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백화점, 특히 유통 채널 같은, 아까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실제로 지금 명품의 매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줄 서는 부분이 예전만큼은 많이 좀 줄어드는 좀 상황입니다. 물론 최근에 LVMH도 이제 가격을 오랜만에 인상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소비에 대한 부분이 크게 좀 많이 개선되지 못했다는 점, 특히 면세점도 마찬가지고 결국엔 백화점도 아직까지는 소비가 크게 회복되지 않다는 측면에서는 당분간은 조금은 좀, 물론 최근에 많이 빠지긴 했지만은 결국 반등하는 자리까지는 조금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등하는 자리까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긍정을 주신 분들의 의견도 네. 들어봐야겠죠. 우리 이지은 본부장님도 백화점 또 가는 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 현대백화점 어떻게 보시는지, 좀 주가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현대백화점 그 여의도에 있는 더 현대 서울이 이미지가 굉장히 여성들 사이에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냥 백화점의 형태가 아니라 가면은 뭐 먹거리라든지 그리고 볼거리가 좀 많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쪽으로 약속을 평상시에 잡는 지인들도 많이 있는 걸 봐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은 면세점 쪽도 이제 유커들의 귀환이라든지 이런 좀 더 여행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그 매트리스 회사인 지누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요. 그 회사가 좀 문제거리였어요. 근데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 미국에서 원래 아마존 채널을 많이 좀 이용을 하는데, 거기서 좀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재고에 대한 소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골칫덩어리가 조금은 해소가 되고, 그리고 면세 쪽도 4분기 때부터 괜찮아지고, 더 현대 서울이라든지 이런 이미지적인 부분들이 앞으로의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라서 지금은 하방보다는 상방에 대한 좀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은 긍정의 의견을 드렸고요. 매수가까지는 완벽하게 회복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반등 탄력이 나온 이후에 적어도 56,000원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 전 추가적인 탄력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매도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판단을 해서 긍정 의견을 드렸습니다. 좀 주가가 올라오게 된다면은 그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질 수도 있지만 그 추세를 한번 잘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현대백화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참 매수냐 매도냐 고민이 많으신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종목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안랩 안랩, 매수가랑 비중은요? 71,700원 20%. 오늘 들어가셨어요? 네. 오늘 들어가신 이유가 있을까요, 시청자님? 그냥 느낌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들어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안랩의 사업 내용은 어떨지, 앞으로 주가 움직임 어떨지 네 분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그래도 긍정적인 의견이 좀 많네요. 그러네요. 그 와중에 이주호 본부장님은 또 부정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럼 부정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런 정치 테마주들이 참 많이 올랐었는데 맞아요. 안랩 같은 경우에는 이런 테마주의 성격은 좀 많이 벗어났다라는 인식은 있거든요. 부정 들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거 듣고 부정 의견 드렸고요. 아. 느낌이 좋을 것 같아서로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이거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원래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가장 착각을 하시는 게 내가 사면은 무조건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많이 하시는데, 좀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기업이라던가 상황들을 좀 분석하셔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안랩이라는 종목이 대표적인 인맥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안철수 씨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말 인맥주로 엮이는 기업인데, 과거에 보시면 알겠지만 안철수 씨가 대선 출마할 때 주가 이렇게 올랐다가
그냥 다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총선이 남겨두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안철수 씨의 행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그렇게 그거에 의존을 해서 만약에 안철수 씨가 뭐 이번 총선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뭘 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셨다면은 저는 이거보다는 좀 다른 종목에 좀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업 이미지 자체는 주가 자체는요. 사실 빠질 자리는 저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주가 자체가 보시면은 지금 6월 달 여기 3월 달부터 여기까지 횡보를 9개월을 했거든요. 9개월 하고 나서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단기적으로 수익 내고 나오실 생각이라면 조금 더 보셔도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총선을 겨냥하시고 들어가신 거라면 저는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이슈라면 뭐 들어가지 말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적은 보니까 실적은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3분기 실적 선방해 줬는데 뭐 클라우드 사업도 잘 돼가고 있는 것 같고 긍정 들어주신 김병진 매니저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수익 좀 보실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그 총선 테마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치 테마주는 뭐 전 세계에 있는 테마잖아요. 그거는 좀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래 이제 저는 인맥주 때문에 올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슈가 있었어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내년 총선에 분당갑 출마를 마음을 굳혔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요즘에 그때 이후로 11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주가가 좋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은 더 이상 늘리지 마시고 차트 대응하시는 게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슈가 있을 때 매매를 하는 게 또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 보시면은 가격 흐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수익을 목표로 보시고요. 매도 가격을 좀 타이트하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매수가가 71,700원이시기 때문에 적어도 69,000원 이하에서 69,0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 종목을 보자라는 마음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좀 수익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종목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수익을 보실 수는 있겠지만 그 밴드를 목표가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안랩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제주 반도체고요. 네. 8,300원에 비중이 35%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굉장히 또 수익 중이신데 그래도 좀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네. 네, 예, 최근에 들어갔는데 예전부터 보고 있던 기업인데 기업 자체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요즘 이슈 관련해가지고 급성장 갑자기 이게 드는데 여기 좀 올라탄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거품인 건지 아니면 어떻게 이거를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될지 좀 궁금해서. 참 수익이 나도 고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또 핫하게 올라왔던 주식이니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제주 반도체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긍정일지 부정일지 바로 들어주시죠. 과연 한 분이 네. 부정, 그리고 세 분은 긍정 들어주셨습니다. 그럼 부정 의견 일단 먼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일단 제주 반도체가 2%대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내일 시장에서는 좀 하락을 염두에 둬야 하는 건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이화진 과장님. 네, 물론 최근에 온디바이스 AI로 통해 가지고 주가가 쭉 올라왔던 것 같고 최근 하나증권 리포트도 나온 걸로 지금 알고는 있는데 사실 물론 내년부터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개화되는 시장은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SK 하이닉스 쪽이나 이쪽에서는 아직 스펙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물론 최근에 뭐 제주 반도체가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주가가 좀 단기간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좀 부담되는 거지. 뭐 결국엔 추후에 계속 이제 성장되는 부분은 사실 의심할 여지는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1년, 2년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굳이 저는 부정을 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는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 회사는 뭐 아까 보니까 제주 반도체에서 많이 공부를 좀 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이 회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 5G에 대한 뭐 사물 인터넷, LOT와 같은 비중이 한 50% 이상 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온디바이스 AI가 핸드폰이나 뭐 노트북이나 다양하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내년 1월 달부터 결국에는
삼성전자에서도 AI PC나 이제 갤럭시 S24에 AI를 탑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아마 이런 테마성은 계속 꾸준히 좀 나올 수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실제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너무 아직까지 이제 시작 단계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조 반도체가 실제로 향후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 통해서 밸류를 과연 이만큼 단기간에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는 조금 가격대가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다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제주 반도체가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은 좀 미지수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또 시청자분께서 고민하셨던 그러니까요. 부품인지도 그런 거잖아요. 네. 긍정 의견도 한 분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앞서서 호두빵님께서 제주 반도체로 수익 보셨다 이렇게 또 댓글창에 아하. 남겨주셨거든요. 네. 남편분은 LG전자로 손실 중이신데 호두빵님은 또 수익 중이세요. 고수시네요. 네. 제주 반도체로 조금 더 수익 내실 수 있을지 네. 한번 김병진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계속해서 주목해 보자라고 하셨거든요. 제주 반도체도 조금 더 봐도 될까요? 네, 일단 제주 반도체는 이슈와 수급이 좀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기업 자체는 메모리 팹리스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2년 전에 이제 뭐 퀄컴이나 미디어텍 같은 기업한테 이제 기술 인증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굉장히 주가가 좋고 수급이 좋은데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조금 더 보셔도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수급이 좋기 때문이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거의 주도주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기업이 좋은 거랑 당장 사서 팔 수 있는 거랑은 좀 다르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에서 항상 이제 그런 당장 뭐 주도주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계속 나타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뭐 매번 엄청나게 꼼꼼하게 분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주도주를 또 많이 선택하게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시장의 주도주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저는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추세 흐름 심플하게 가격 흐름을 보면서 정하시면 딱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 지금 근래에 들어가셔서 수익 중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8,500원 진짜 짧게 좀 잡고 익절가를 잡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또 8,500원 익절가를 잡고 매매를 하시면은 500원이 또 터치를 한다 하더라도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깔끔하게 또 매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기업은 좀 한번 추세가 계속해서 만들어질 때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가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이라든가 뭐 관련한 뭐 여러 종목들이 수급이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종목 추세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수익까지 목표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또 네. 수익을 내고 계시지만 조금 더 추세를 지켜보면서 수익을 극대화해보자라는 전략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뭐 유의할 부분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 둘 다 말씀해 드렸으니까 우리 성자분 꼭 수익 극대화하시길 바랄게요. 네, 제주 반도체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저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오늘 매수했어요. 56,000원에 20%고요. 네. 괜찮으면 추가 매수 해가지고 비중 한 10% 정도 더 살까 해서요. 네, 혹시 오늘 들어가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전에도 이 네, 종목으로 수익을 보셨나요? 친환경 부품 그런 걸로 전망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많이 밀리기도 했는데 지금은 또 괜찮은 자리인 건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내분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긍정인지 부정인지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네, 올긍정이 나왔네요. 맞아요. 뭐 최근에 좀 많이 밀리기도 했고 네. 또 수주 이슈가 또 나왔잖아요. 맞아요. 오늘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이주호 본부장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또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비중은 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한 종목에 지금 제가 봤을 때 20% 이상 들어가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상승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바닥권을 좀 다져주고 있는 거 아니냐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게 바닥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조금 하방을 경직성을 확보한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경기도나 우려 속에서 결국에는 버텨줄 수 있는 건 실적입니다.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실적, 그러니까 수익성에 대한 모멘텀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수주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내년에도 실적이 좋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조정 이후에 되돌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되돌림이 나온다면 제가 봤을 땐 7만 원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은 확대하지 마시고 한번 들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여기에 지금 시장이 불확실하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다음 주에 FOMC 있고 뭐 CPI 있고 막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비중을 확대를 하셨는데 더 빠져서 손실이 더 커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을 좀 보시다가 그래도 뭐 판단하시기에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더 빠졌을 때 추가를 고민하시는 게 좋지 지금 굳이 여기서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유하셔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비중 확대보다는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때쯤에 좀 비중 확대를 해보자라는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네. 올 긍정이니까요. 우리 시청자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시청자님? 예, 센트론 제약이요. 셀트리온 제약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94,000원에 26%요. 최근에 조금 많이 밀려서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어제도 저희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담 맞아요. 도와드렸었는데 요즘 또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다행이네요. 사실 어제도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긍정이 나왔었는데 네. 셀트리온 제약 역시도 올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매수가가 9만 원대이긴 한데 9만 원 이후로도 다시 올라가 줄 수 있을지 이지은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제약 괜찮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 업종이 분위기가 좀 나쁘지 않고, 물론 다른 더 치고 나가는 기업들이 많은데 약간 부진해서 그 부분이 걱정은 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 기존에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라든지 그리고 또 새로운 신약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모멘텀들이 회사에서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좀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금리에 대한 이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면 특히 제약바이오 주쪽에는 투심이 굉장히 살아나고 또 그런 좋은 환경들이 마련이 되는데, 일단 그러한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홀딩 의견을 드려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 보면은 약간의 수급이 좀 부진했어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좀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최근의 흐름이지 그동안의 수급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부정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지금 시기적으로 다양하게 여러 섹터들 중에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요즘 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서 충분히 그 분위기에 편승돼서 갈 수 있는 가능성, 추세적으로 다시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는 보유하고 계시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결과 나올 수 있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추세적인 되돌림 이게 중요하잖아요. 또 맞아요.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한 번만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김병진 매니저님, 셀트리온 그룹주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담이 들어오고 있는데 뭐 합병에 대한 맞아요. 이슈도 있고 내년에 좀 기대감을 가져봐도 될 만한지 아니면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신규 매수도 가능할지 내년에는 좀 셀트리온 가줄 수 있을까요? 저는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굉장히 좋은 이슈가 많아요.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요.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이제 진펜트라가 내년 2월 미국 출시가 확정됐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는 아일리아 있거든요. 안과 질환 치료제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셀트리온이나 삼성전자약이나 허가 절차를 시작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고, 이 아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매출 규모가 한 12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유럽 시장 먼저 셀트리온이 지금 좀 두들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은 뭐 향후에 좀 보면서 특허를 또 두들기도록 하겠죠.
그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의 모멘텀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즘 주가가 너무 좋아요. 좋은 소식도 많이 있고요. 수급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뭐 가격 전략만 잘 지킨다면 저는 충분히 수익까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내년에 올해보다 더 좋은 이슈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전 저점이 한 62,000원 정도를 크게 이탈을 하지 않으면 저는 계속해서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올 한 해 이제 전반적인 가격 흐름을 보면은 정말 5, 6만 원대는 정말 단단한 지지선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기적으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수급이 굉장히 매수세가 잘 들어오는 종목이라는 점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업종 계속해서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매니저님이 말씀해주신 가격 전략 잘 참고하시면서 우리 시청자님 셀트리온 제약으로 수익 챙겨가 보시길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하루 감사합니다. 되세요. 네. 저희 그럼 다음 문자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자는 마음 AI에 대한 상담인데 매수가가 31,000원에 비중은 40%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상장 폐지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라고 하시는데 최근에 좀 뭐 밀리긴 했지만 상장 폐지 네.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상장 폐지에 대한 걱정까지 하고 계실 정도로 예. 지금 주가가 우리 시청자님 매수한 이후로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아이고. 저희 앞서서도 AI 이야기 해봤지만 AI 관련주들이 요즘에 참 힘을 못 내고 맞아요. 있어요. 네 분 통해서 빠르게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그래요. 네, 다행히 또 의견정이 나왔습니다. 네. 이조본 본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마음 AI, 우리 비중이 시청자님 좀 높으시긴 한데. 네, 수익 보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상장 폐지가 이게 쉽사리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네.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좋지 않긴 합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상장 폐지를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영업이익을 보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일단 뭐 걱정되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진짜로 상장 폐지라는 게 정말 굉장히 잘 안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굉장히 부진하지만 수급적인 측면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AI 관련주 중에서 수급이 괜찮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내년쯤에는 한번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내년 CES 2024 때가 좀 AI 관련주들이 반등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온디바이스 AI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지금 AI와 HBM과 엮여서 AI 반도체를 활용한 어떤 다른 산업들에 대한 지금 관심이 시장에서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AI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것이다. 지금 물론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비중입니다. 역시나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사실 이게 비중이 크면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을 좀 덜어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정말 나는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 하시면은 22,000원 부근 이탈할 때는 사실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평단가, 지금 단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점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조금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 주셨어요. 네. 또 다른 AI 관련주가 또 올라왔습니다. 오늘 정말 또 핫하네요. 루닛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데 매수가가 82,000원에 비중이 또 25%라고 네. 하십니다. 낙폭이 심한데 홀딩을 해야 되나 고민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의료 AI 섹터도 요즘에 낙폭이 굉장히 심합니다. 뭐 맞아요. 루닛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는 10%대로 하락을 했고 화요일에는 또 9%, 오늘은 또 7%대로 급락을 했거든요. 네. 과연 우리 청소님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네 분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다행히도 또 의견정이 나왔네요. 네 분 다 AI 섹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이화진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뭐 홀딩 하신다면은 매수가까지는 가능할까요? AI 섹터? 대부분 지금 의료 AI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지금 이제 보험 급여에 대한 이슈들, 뭐 그리고 이제 해외 확장에 중요한
지금 내년 같은 경우는 루닛이나 뷰노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해외를 이제 진출을 통해서 물론 하나 둘씩 이제 보험급여에 대한 이슈들이 좀 절차적인 흐름이 좀 가고 있는 상황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속 꾸준하게 준비를 해왔던 만큼 뭐 최근에도 루닛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도 그 인가를 받은 만큼 아마 이제 본격적인 성장이 아마 내년부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유닛보다는 뷰노 쪽으로 지난번 한번 갔다 오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시장에서 좀 보는 시각들이 결국은 뭐 시간적인 이슈 아니면 지연에 대한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은 점차적으로 이런 의료 AI 플랫폼 자체들이 국내에서도 병원에도 실제적으로 예전에 같은 경우가 그런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고위험 환자들이 퇴원을 하려고 했는데 뷰노나 루닛에 대한 의료 AI 플랫폼을 한번 사용을 했더니 새로운 병을 이제 발견을 했다는 거죠. 그런 게 하면서 추후에 이제 치료를 했던 사례들이 하나둘씩 굉장히 많이 있고 실제적으로 대형 병원에서도 이를 취급하는 이제 좀 항목들이 하나둘씩 계속 생기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캐파 자체가 점차적으로 좀 충분히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내년에는 아마 좀 더 많은 이제 국가들에서 이제 의료 AI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루닛보다는 과장님은 뷰노를 또 좋게 보고 계신다라고 하셨으니까 네. 뷰노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 번만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루닛 같은 경우에는 뭐 무상증자도 얼마 전에 단행을 맞아요. 했고 네. 앞으로 이 주가 상승 탄력이 조금 가져가 볼 수 있을까? 최근에 주가가 참 많이 빠지긴 했거든요. 매니저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딱 자본 조달이 필요한 시기라서 유무상증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나온 것 같아요. 루닛 화면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미국 시장에서 지금 FDA 승인 제품이 3개로 늘었다라는 뉴스가 이제 11월 달에 나왔어요. 이건 역시도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AI 활용에 2억 7,400만 달러를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AI 기술을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좋고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는 저는 심플하게 가격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기업은 다들 아시겠지만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던 주도주예요. 제가 이 주도주 얘기를 왜 이제 드리냐면 이게 이제 실적이 좋은 거랑 제가 이제 뭐 주도주랑 좀 다른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이 피카소가 이제 살아생전에 2,000점의 그림을 그렸는데 팔린 거는 딱 한 점이었거든요. 나머지는 죽고 나서 한참 뒤에 팔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좋은 거랑 또 이 주가 수익률이 좋은 거랑 저는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수급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노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지선 라인인 뭐 67,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지금 굉장히 자본 조달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가장 큰 미국 시장을 공략하니까요. 한번 지지선 잡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루닛. 의료 AI 대장주이니만큼 조금 더 수익 챙겨가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분 모두 올 긍정 남겨주셨으니까 우리 천원님 걱정하지 마시고 잘 수익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좀 시장이 좀 많이 부진했기 때문에 네. 이제 또 내일장 전략을 또 잘 세워봐야겠죠.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내일장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이화진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내일장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일단 그동안 산타랠리에 대해서 계속 꾸준하게 좀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동안 외국인 수급도 계속 꾸준하게 선물 쪽에서는 이제 매수세를 일관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주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만큼 조금 수급에 대한 조금 중요도가 좀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시장이 지금 원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뭐 대주주 양도세, 뭐 한도에 대한 상향, 뭐 이런 시도 있겠지만은 물론 이제는 어느 정도 고용이나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들, 뭐 오늘 저녁에도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을 거고 내일 저녁에는 뭐 실업률이나 이제 전반적인 고용 지표들이 하나둘씩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고용 둔화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이미 예측은 충분히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 CPI나 결국 FOMC까지 이제 준비 중에 있는 큰 이벤트가 하나둘씩 몰려 있기 때문에 그만큼 외국인의 수급 변동성이 시장을 크게 흔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물론 다음 주에 3.0에 대한 CPI에 대한 전망 그리고 FOMC에 대한 파월의 의장이 어느 정도 큰 중요한 흐름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주주 양도세가 빠르게 나온다고 했을 때 시장 충분히 좀 돌릴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내일 나올 고용 지표부터 다음 주 CPI 그리고 FMC까지 넘어야 할 산이 참 많은 것 그러네요.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럼 이재은 본부장님의 한 줄 전략도 들어볼게요. 내일 시장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은 좀 시소타기 장세인 것 같아서 박자를 잘 맞추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뭐 지금 고용지표, CPI, FOMC 앞두고 지수 관련돼서 움직이는 섹터들은 좀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대부분 테마주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지금 탄력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하루하루 계속해서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요. 어떤 날은 패령 관련주들이 갔다가 또 다음 날에 STO 관련주들이 갔다가 장대 음봉을 뽑고 나서 또 다음 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장대 양봉을 계속 그려나가는 이런 굉장히 변동성 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따라잡기 매매보다는 하루 쉴 때 오히려 매매해서 다음날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시소타기 장세에서 박자를 잘 맞춰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시소타기 장세에서 박자를 잘 맞춰보자. 정말 어려운 대응 전략인 것 같은데 네. 그럼 이주호 본부장님의 전략도 궁금해요. 뭐 다음 주에 좀 시장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저는 경기 둔화주의보라고 좀 정해봤는데요. 아. 지금 이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는 바뀌었어요. 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올랐다가 차익 매물이 나왔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경기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반응을 하고 있다. 그러면 국제유가 하락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경기에 대한 우려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경기가 얼마나 침체가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따져봐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내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시장도 이러한 것들을 잘 준비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기 둔화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 모두 약간은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김병진 매니저님은 어떤 전략 취하시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슈에 주목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아무래도 주가를 또 움직이고 재평가를 하게 만드는 건 이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슈가 나오면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오늘 뭐 에브비가 뭐 파킨슨병 관련된 기업을 인수하겠다는 소식 나오면서 국내에는 국전약품이나 뭐 치매 치료제 관련된 기업이 움직이기도 했고요. 이렇게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는 종목들을 좀 쫓아서 매매를 하면은 단기적으로 또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좀 많은 다양한 이슈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나올 텐데 그와 관련돼서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게끔 제가 무료 방송이 또 예정이 되어 있어요. 내일 오후 5시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너튜브에 엠비엔골드 김병진 검색하시면 거기에서 관련된 전략들, 종목들 다 설명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요일 오후 5시에 무료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장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꼭꼭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이버 밴드에서도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조금 부진하고 뭐 주도하는 섹터가 없어서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되시는 시청자분들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신문고가 어김없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주상전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